너무 감동적이잖아. 정말 아름다운 광대야. 단내 7월에 이터니티 콘서트 앵콜이 온다면서요. 그거 가봐라. 참네. 현재 시각 오후 11시 이터니티 얘기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제가 올해 1월 말에 29일에 이터니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작년 4월부터 이터니티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터니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왜 그럴까? 안 본 극을 가지고 블로그를 쓰게 만들고 필버를 하게 만들고 본 지금까지도 필버를 하게 만드나? 에이, 좋아하는 걸 말해야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제가 이터니티를 왜 좋아하는지 확대 해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이 완전히 렛츠고. 나갔다고. 렛츠고. 먼저 이터니티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니티는 대학로 중소극장 뮤지컬이고요. 글램락을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실제로는 1970년대에 글램락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는 1960년대에 유행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 글램락 스타였던 블루닷이 본인을 모두가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골든 레코드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5년 동안 노래를 내요. 하지만 그게 와장창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 속에 무너져 갑니다. 그런 블루닷이 1960년대에 있고요. 현대 지금 2000년대, 2020년대에 카이퍼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우리랑 동 나이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블루닷을 동경하고 글램락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현대에도 글램락은 유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발, 의상, 분장이 빡세게 들어간 그런 무대를 어려워하는 관객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카이퍼란 인물은 글램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둘 다 본인이 살아가는 글램락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각자의 이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머머라는 인물이 PD의 모습으로 이 둘에게 가발, 의상, 분장 다 버리고 진짜 무대만 하자. 진짜 무대를 보여주면 너는 성공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고 큰 기회인데 본인의 정체성인 본인이 사랑하는 글램락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램락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하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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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로움에 대한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아마 어디서 맞다고 봤을걸요?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각자 홀로 떠돌다가 그 외로운 두 인물이 떠돌다가 머머라는 인물의 개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면대면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어떤 찰나의 깨달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어렵다. 별거 없는 극이고 글램락을 다루기 때문에 이 컨셉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작년 초에 이 OST를 접하고 안녕 주부인들. 하고 껐어요. 왜냐면 도입부가 오늘도 나보러 많이들 모였네. 약간 조금 저에게 너무 쉽지 않은 바람에 멀리했다가 이터니티 리프라이즈는 꽤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터니티 2차 연성을 보게 되고 그 서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잠깐만 이거 존나 아름다운 노래였잖아. 존나 미친 감동적인 노래였잖아 라고 하면서 박제를 찾아보고 깁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터니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터니티가 좋은 이유는 참 많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는 이제 라이브 밴드. 그래서 아주 개쩌는 연주를 맛볼 수 있다. 지리는 일렉 기타와 전자바이올린. 정말 달콤하다. 그리고 또 R&D 하면 뭡니까? 지리는 조명 연출이죠. 정말 화려한 조명으로 관객들의 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출로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호감 있는 배우가 나와서 넘버가 좋아서 이건 진짜 인정. 넘버가 좋아서 등등 좋아하는 이유는 많죠. 근데 그중에서도 으뜸은 그중에서도 제일은 서사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서사 하나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이야기에 미쳐가지고 살고 있네요. 어떤 관계성이 그렇게 좋냐? 카이퍼, 블루닷, 머머 이 세 명의 관계가 참 아름다워요. 특히 카이퍼와 블루닷의 관계가. 카이퍼와 블루닷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냐? 먼저 카이퍼에게 블루닷이란 무슨 존재인가 했을 때 나를 살아가게 한 사람이에요. 날 살게 한 사람이고 나를 살게 한 음악이에요.
이걸 소개하는 넘버가 있는데 바로 블루닷이라는 넘버입니다. 모두가 이증한 소녀 이름도 없던 어린아 나조차 날 잊었을 때 날 찾아온 그의 음악 그는 나처럼 아팠고 나처럼 삶을 원했지 푸른 지구 블루닷의 음악 날 일으켜 살게 했어 푸른 지구 블루닷의 음악 날 일으켜 살게 했어 라고 하잖아요. 애초에 대사에 나오거든요. 블루닷이 특별한 존재인가 봐요. 제가 혼자일 때 유일하게 제 옆에 있어줬거든요. 블루닷의 음악. 카이퍼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었던 게 블루닷과 블루닷의 음악이었으니까 카이퍼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거죠, 블루닷이. 저는 카이퍼에게 되게 쉽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꽤 있으니까요. 저도 누군가의 음악 덕분에 살고 싶어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친지도 모르게 지쳐있을 때 컴백 티저를 보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공연에 가서도 이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면 살아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카이퍼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이퍼가 저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카이퍼, 카이퍼는 나, 사라지지 않아. 그럼 블루닷에게 카이퍼는 어떤 존재냐? 솔직히 한 5,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둘에게. 그러니까 카이퍼가 블루닷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블루닷이 실질적으로 카이퍼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하지만 이건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은 뮤지컬 세계니까 가능합니다. 널 기억해 넘버에서 블루닷이 글램락을 저버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무너져 있는 순간에 카이퍼의 내가 널 기억해라는 외침을 듣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르는 가사가 세상은 나를 잊었단 말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블루닷이 미래에 진짜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인지한 거예요. 먼 미래에 5, 60년이 지난 그 뒤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뭐 어떻게 글램락 해야지. 내가 계속 해야 그 아이가 살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블루닷이 글램락을 놓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카이퍼가. 그리고 블루닷을 보면서 또 과거의 카이퍼는 또 잘하고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운명 속에 그런 관계성인 거죠. 널 기억해에서 이 둘의 관계성이 잘 나오는데 어떤 가사냐면 날만 이 노래 부르고 있어 네가 날 노래 부르게 했어 잊혀졌다고 사라졌다고 모든 말 해도 여기에 있어 널 기억 이거를 블루닷과 카이퍼가 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날 노래 부르게 했어라는 걸 서로에게도 대입이 되는 말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잖아.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한 사이인 거죠. 물리적으로 살게도 하고 글램락을 사랑하는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이인 거죠. 이게 쌍방구원이 아니면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야. 이건 여담인데 극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블루닷이 다시 힘을 얻어서 글램락을 하게 된 이유가 카이퍼의 외침이라는 게 대본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뭔가 꼭 그렇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카이퍼만이 아니라 블루닷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카이퍼들 점점 나락으로 가는 여론 속에서도 블루닷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에 한 명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침을 어떤 카이퍼의 존재를 통해서 그럼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힘을 얻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했어요. 블루다크와 카이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터니티는 3인극이에요. 머머라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단 말이죠. 그럼 머머는 무슨 역할을 하냐? 지금 뭔가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 카이퍼와 블루닷에게 가 있으니까 그럼 아저씨 머머는 뭐 뭐 하는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 존재다. 머머가 속삭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시간, 우주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는 그 기회를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힘을 내게 하는 그 수많은 목소리를 표현하는 게 머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운명을 우리에게 쥐어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저 둘도 힘들겠다 하는데 머머가 제일 바빠요. 제일 바쁘고 아이유 4단 고음도 해야 되고 5단 고음인가 하여간에 맞아요. 탁꼬집 아저씨도 해야 되고 블루닷을 알아요? MC도 해야 되고 PD도 해야 되고 레카짓도 해야 되고 막 JJ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우주 이것도 해야 되고 참 바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배우별로 캐릭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예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들의 아파하는 거에 내가 더 슬퍼하는 것처럼 좀 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머머가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럼에도 공통점은 마지막에 널 기억해와 이터니티 리프라이즈 또 시지파에서 그 둘이 결국은 글렌락을 선택했을 때 그걸 되게 흐뭇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이런 관계성이 참 맛있고 둘이 서로 힘을 내서 글렌락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시작이 시작된 이야기 파이널 그리고 이터니티 리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문장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뭔가 그 중에서 저한테 꽂힌 메시지는 그거예요. 모든 순간 이곳에 모여 우리 너와 내가 되고 둥글고 피어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가 되어 이 정해진 오래된 이야기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지금을 위해서 존재했다. 지금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순간들이었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그냥 진짜 의미 부여죠, 이건. 그럼 뭔가 쓸데없는 시간 없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터니티 리프라이즈로 가면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그 모든 순간은 지금 날 위하여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순간이 지금 날 위하여 그게 이 과거가 의미가 있었다고 둘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국엔 그 모든 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느껴지던데? 그냥 좋던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감동적이고 뭔가 명확한 논리로 내 머리에서 정리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원래 예술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순간은 지금 날 위하여라는 게 운명론적으로 좋았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터니티 리프라이즈를 되짚어 보다가 제가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넘겨버린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만약 나의 과거가 지금의 불안한 날 본다면 어떤 남겨진 말을 해주고 싶을까? 만약 나의 미래가 지금의 상처받은 날 본다면 어떤 속삭임을 전해주고 싶을까? 인데 그러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을까? 하고 넘겼거든요 평소에. 근데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정리를 하다가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과거이자 미래인 두 존재가 있잖아요. 카이퍼와 블루닷이. 그래서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한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걸 눈치가 없어서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널 기억해 라는 이 한 문장을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린다 진짜. 불안한 과거와 상처받은 지금 그 미래의 나를 모두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근데 이게 뭔가 그래서 어쩌라고잖아요. 기억하면 뭐 어쩌라고. 근데 뭔가 그 기억한다는 사실이 되게 감동적이고 널 기억해라는 말이 그 안에서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줬고 날 살게 한 그 존재를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거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쓴 게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고 클램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과거와 빛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그래도 기억된다는 사실을 안 그 미래를 우리가 모두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카이퍼와 블루닷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거고 서로의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순환되는 거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근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는 건 이터니티 리프라이즈의 후렴 넘어가기 전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뭔가 그런 건 알겠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서 그냥 내가 이걸 깊이 생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니? 그냥 즐겨 생각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like 글램락 도입부 안녕 지구인들. 그냥 느끼면 되는 거긴 해요. 느끼면 돼. 뭐든 간에 느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좋아하냐. 서사, 세 명의 관계성,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쌍방구원의 맛.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함으로써 우린 영원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지금 날 위하여 라는 과거의 어떤 일도 결코 부질없고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다. 그래서 난 감동을 받았고 계속 곱씹게 되고 1년째 이러고 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터니티 엔간한 넘버는 다 박제로 풀려 있거든요. OST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램락 도입부에 겁먹어 도망가지 마시고 블루다트 카이퍼의 난해함에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보세요. 느껴보세요. 이 이터니티 아름다움을. 그러면 당신도 단맨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처럼. 저는 또 단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편집할지 그것도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단맨, 단님 어디 계시지? 단님